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9월에 배포된 iOS 14 다들 업데이트 하셨나요? 이번 정식 버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새로운 기능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OS 14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이 위젯일 텐데요. 이렇게 배터리, 캘린더, 단축과 같이 원하는 위젯을 홈화면에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홈화면에서 빈 공간을 꾹 누르면 이제 편집 모드가 되는데요. 이때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위젯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위젯을 서로 겹쳐둘 수 있는 스택 기능도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게 위젯을 이제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젯을 겹쳐둔 경우에는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이렇게 앱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단축어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번에 이렇게 폴더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 폴더 기능을 통해서 폴더 안에 4개씩 단축어를 설정해두면 이렇게 위젯을 둘 때 이 폴더 하나씩 위젯을 겹쳐두면 이렇게 여러 단축어를 하나의 영역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위젯들이 있을 텐데요. 이 위젯들을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아직 지원되는 앱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서드파티 앱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폰 기본 위젯으로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위젯이 있긴 한데요. 이 아이폰 사진 앨범에 For You라는 탭에 나오는 추천 사진, 이제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여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 위젯 같은 경우는 서드파티 앱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 이 포토 위젯이라는 위젯 어플이랑요. 이 위젯 스미스라는 위젯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포토 위젯이라는 어플은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추가해서 이제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일단 앨범을 따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위젯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 위젯에 다른 앨범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 이제 각 앨범에는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추가해서 이 3개 사진만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젯 스미스라는 어플은 사진을 지정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사진 앨범 자체를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키우는 이제 거북이 커리의 앨범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서 제가 커리라는 앨범을 전체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바탕화면 위젯에서는 이제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위젯 기능이 추가되고 단축어 기능을 통해서 앱 아이콘도 변경이 가능해서 최근에는 아이폰 홈화면 꾸미기가 엄청 인기인데요. 홈화면 꾸미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 하나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어플 자체적으로 앱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신 후에 이제 인스타 어플에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쭉 당겨보면 이렇게 앱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스타 감성 제대로인 예전 인스타그램 아이콘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블랙이나 화이트로 깔끔하게 꾸미신 경우에 어울리는 이런 다크와 라이트 버전의 아이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제 내 아이폰에 있는 모든 앱들은 이 앱 보관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홈화면이라고 불리는 바탕화면에는 원하는 어플만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홈화면에서 앱 제거를 누르면 앱을 삭제할 건지 앱 보관함으로 이동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앱을 삭제하면 기존처럼 앱이 아예 삭제가 되는 거고 앱 보관함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이제 이 홈화면에선 사라지지만 이 앱 보관함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 아래 이 부분을 클릭하면 페이지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앱 보관함 기능이 생기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홈화면에 추가되지 않고 앱 보관함으로만 다운로드 되도록 하는 설정이 생겼는데 따로 변경을 안 했어도 기본 설정이 앱 보관함에만 다운로드 되도록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처럼 홈화면에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이 홈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새로 다운로드 된 앱을 홈화면에 추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에서도 영상 PIP 모드, 화면 속 화면 기능이 지원됩니다. PIP 모드를 통해서 원하는 영상을 보면서 다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이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재생을 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 중에 홈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PIP 모드가 실행됩니다. 사파리는 영상을 전체 화면 모드에서 재생 중인 상태에서 닫기 버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PIP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로 재생 중인 상태에서 그냥 홈화면으로 나와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재생되는 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화면으로 이동해도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체 화면에서 꼭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실행된 화면에서 이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면 화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두 번 탭해도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최대 크기는 이렇게 가로 화면을 꽉 채운 이 정도 크기로, 제일 작은 화면은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화면 안에서 이 타임바를 직접 조절할 수는 없지만 15초 전후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옆으로 밀면 이렇게 화면에서 잠시 가려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밀어둔 상태에서는 영상은 계속 재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계속 나와요. 아예 폰 화면을 꺼놔도 소리가 재생되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서 영상 화면을 끄시고 제어센터에서 여기 미디어 영역에서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홈 화면을 꺼도 백그라운드 재생이 계속 재생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임바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이렇게 좋은 기능이 현재 유튜브 앱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사파리,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와 넷플릭스, 트위치 정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파리에서 재생을 해도 PIP 모드가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꺼집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현재 유튜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이용자 중에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현재 유튜브에 PIP 모드가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곧 유튜브 앱에서 PIP 모드가 지원되지 않을까요? 물론 유료지만요. 지금 상태에서 유튜브를 PIP로 보고 싶다면 아이폰 단축어 기능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또 페이스타임을 할 때도 PIP가 지원됩니다.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화면이 꽉 차지 않고 이렇게 작은 알림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래 전화가 올 때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무음 모드가 되잖아요. iOS 14에서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무음 모드가 되면서 이 팝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렇게 무음 모드를 한 상태에서 전화를 다시 받고 싶다면 왼쪽 위에 이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신박한 기능도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아이폰 뒷면 탭을 탭해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이 뒷면 탭 기능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폰 8 이상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로 들어가서 제일 아래로 내리면 뒷면 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뒷면 탭을 두 번 탭했을 때, 그리고 세 번 탭했을 때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이 단축어를 넣어둘 수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앱을 빠르게 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탭했을 때는 매직카피라는 어플이 이제 실행이 되도록 해놨고, 세 번 탭했을 때는 화면이 잠기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두 번 탭하면 매직카피라는 어플이 실행이 되고요. 뒷면을 세 번 탭하면 화면이 잠깁니다. 그런데 이 뒷면 탭 기능은 좀 원하지 않을 때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아이폰을 내려놓거나 했을 때. 그래서 좀 불편하시다면 3중 탭 하나에만 이제 설정을 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OS 14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현재 내가 사용하는 앱이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제어센터에서는 현재 어떤 어플에서 카메라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사용을 한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최근이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사진 보관함에 접근을 할 때 전체 사진이 아닌 특정 사진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iOS 14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카톡을 할 때 사진이 뜨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제 특정 어플에서 사진첩을 처음 열 때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그때 사진 선택, 그리고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 허용, 그리고 허용 안함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사진 선택 이 기능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 선택 기능은 이제 현재 보낼 사진을 이제 선택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어플에서 미리 선택해서 지정한 사진들만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을 선택한 사진만 나오게 만약에 설정을 해뒀다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사진 3장만 이 카카오톡 어플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진이 이렇게 3장만 나오게 돼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나온 기능이긴 한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진으로 설정을 해두는 게 좀 혼동되지 않고 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설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여기 사진으로 들어가서 각 어플별로 사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떻게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어플에서 선택된 사진만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 선택된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권한을 줄 사진만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내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어플도 많잖아요. 꼭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 어플이 아니라면 대략적인 위치만 공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위치 서비스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 네이버 앱에서는 정확한 위치가 아닌 대략적인 위치만 보내겠다 하시면 이 정확한 위치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팟 프로에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어폰을 끼면 바로 귀 옆에서 이제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확실하게 드는데 이 공감감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 진짜 좀 머리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소리가 입체적으로 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소리가 주는 몰입감이 좀 장난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애플 TV가 아니라면은 크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빨리 다른 어플들에서도 이 기능이 지원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팟이 연결되었거나 에어팟에 배터리가 없을 때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좋아진 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함께 에어팟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기 전환이 진짜 빠르고 편해졌는데요. 아이폰에서 에어팟을 사용하다가 아이패드에서 딱 영상을 틀면 바로 아이패드로 에어팟 연결이 전환되면서 아이패드 영상 소리를 들려주는데 딜레이도 진짜 없더라고요. 현재 이 자동으로 기기를 전환해주는 기능은 에어팟 1세대에서는 기능이 지원하지 않고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팟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화면을 열 때마다 에어팟이 연결되었다는 게 계속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자동 전환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꺼두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그리고 여기 에어팟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에 아이폰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동으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아이폰에 연결된 경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열려도 이제 연결됐다는 표시가 뜨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자동 기기 전환이 작동하지 않게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iOS 14 업데이트로 인해서 작지만 생활에 아주 필요한 꿀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셀피를 찍을 때 카메라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이 유지되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제가 아이폰 X인데 이 기능은 아이폰 XS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베타 버전 업데이트를 했을 때는 아이폰 X에서도 작동이 됐었는데 이게 정식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폰 X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기능은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서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를 활성화해 주시면 사용 가능해요. 아이폰에서 사진이나 이런 거 공유할 때 이렇게 상단에 문자 제한 뜨는 거 거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나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한되는 사람들은 보통 업무적으로 문자로 연락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문자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설정에서 끌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이 시리 및 검색에서 공유할 때 제한 보기 이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위에 있는 기능도 다 끄게 되면 이제 검색 화면에서도 끌 수 있고 잠금 화면이나 홈 화면에서 나타나는 제한을 모두 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 메시지에서 원하는 대화를 상단에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문자나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즐겨찾기를 해둘 친구나 이제 이런 사람은 없지만 저는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오는 문자 번호를 상단에 고정해놨어요. 이제 카드 결제 내역을 찾을 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이 사진첩의 검색 기능이 되게 유용한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저장한 사진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딱 고양이만 찾아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하게 잘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진 태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앨범 사진에서 사진을 위로 올리면 아래 설명 추가 이제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이제 원하는 설명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육지 거북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제가 그리고 사진 몇 개에도 이렇게 육지 거북이라고 이제 태그를 걸어둔 게 있는데요. 그럼 이제 검색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육지 거북이라고 설명을 추가해둔 사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 브라우저도 꼭 사파리가 아니라 크롬 이런 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서 크롬으로 들어가서 여기 기본 브라우저 앱을 사파리나 크롬 이제 원하는 앱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크롬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렇게 카톡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사파리로 열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크롬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메뉴명은 바뀌지 않고 그냥 사파리로 열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 브라우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본 메일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 메일을 Gmail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진 앨범에는 가리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설정에서 여기 가리기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제 앨범에서는 표지가 되지 않고 여기 사진첩 하단에 가려진 항목에서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가리기 기능은 앨범에 표시하고 싶지 않은 사진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인데 가려진 항목이라는 것 자체가 앨범 아래에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메뉴 자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정에서 사진으로 들어가서 가려진 앨범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사진 앨범에서 가려진 항목 메뉴가 아예 사라집니다. 알람 쪽 UI가 좀 변경이 됐는데 이제 시간을 설정할 때 키보드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기존의 드래그 방식으로 시간을 설정하는 게 이제 편하신 분들은 기존처럼 이 숫자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영역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기능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2018년도에 애플에서 음악 검색에 샤잠을 인수했는데요. 현재 베타 버전 기준으로 iOS 13.2부터는 이 샤잠 기능을 제어센터에 추가해서 아이폰 기본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어센터에서 이 샤잠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네, 이렇게 노래를 검색해줍니다. 현재 나와 있는 iOS 14.0 버전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iOS 14 기능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iOS 14이 공개된 이후에 조금 영상이 늦게 업로드가 됐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자잘하게 변경된 부분이 더 많이 있는데 유용한 기능들이 더 발견이 되면 영상으로 또 추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2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아이폰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iOS 14 모두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도 1차 출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출시되는 대로 아이폰 12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